엄마 집. 고마워, 딸. 뭐가? 사실 엄마는 아빠 제사상만 생각했지 다른 건 생각을 못했거든. 그래, 아빠 위해서 차리는 건데 좋아하는 음식도 올려야지. 아빠가 이 집 족발을 워낙 좋아했잖아. 명절 땐 안 열어서 미리 사놓은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냉장고에 보관했다 올린다고 네 마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굳이 탓을 하자면 가게 닫았는 명절에 떠난 너희 아빠가 잘못했지. 난 그래도 설날은 다 지나고 돌아가실 줄 알았어. 항상 잘 먹지도 못했는데 그땐 밥을 두 끼나 제대로 먹었잖아. 비록 먹고 싶은 음식은 아니고 병원식이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떠난 게 어디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임종 직전에 갑자기 힘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다더라. 그런 거 많이 들었지. 갑자기 유품 다 정리해놓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떠날 거란 걸 대체 어떻게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가진 생명력을 전부 끌어내서 썼다고 생각해. 우리도 아빠가 밥 좀 먹고 대화 나눈 것뿐인데 위안이 됐잖아. 그게 아빠의 배려였던 거야. 아빠는 워낙 엄마하고 날 좋아했으니까 뭐라도 하고 싶었겠지. 그래, 우리를 위해서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 생각해. 그래도 아쉬워. 설날은 좀 같이 보내지. 마지막 명절인데 함께 있었으면 좋았잖아. 어쩌면 아빠는 우리가 두 번 고생하는 게 싫었을지도 모르지. 아빠가 조금 더 일찍, 아님 좀 더 늦게 끝났음. 며칠 사이 상을 두 번이나 차렸을 거 아니니. 어떻게 보면 아빠답다. 아빠는 우리가 고생하는 거 정말 지독히도 싫어했잖아. 모든 게 다 선물이었다고 생각해. 나도. 근데 가장 날 사랑하던 사람이 없는데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네. 심지어 난 제사 준비하면서 울지도 않고 말이야. 꼭 울어야만 슬픈 건 아니잖아.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다들 얼굴만 봐도 알 거야.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데. 언젠가는 그래도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까?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까? 잊지는 못한다더라. 그냥 가슴 한편에 항상 안고 사는 거래. 우리가 영원히 아빠를 잊지 못하는 건 솔직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네. 그래, 꼭 잊어야만 내가 멀쩡히 지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지금처럼 슬픔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야만 하겠지. 나 결정했어. 역시 혼주석 아빠 자리 비워놓을래. 그 누구도 아빠를 대신할 순 없어. 꼭 그래야만 한다면 난 결혼 자체를 포기할 거야. 나도 남편이 아닌 누군가랑 앉아갖고 널 축하해줄 자신이 없다. 그리고 자리를 비워놔야 아빠가 와서 앉을 거 아니야. 누가 앉아있으면 삐질걸? 네 말대로 아빠 삐지면 안 되니까 그 자리는 비워주는 걸로 하자. 찾아올 게 뻔하잖아. 5일 후. 명절은 잘 보냈어? 평범했어? 친척들 모여서 차례 지내고 식사하고 술 좀 더 마시고 그날 다 집으로 갔지. 친척분들이 오래 머물진 않으시구나. 어차피 자주 만나기도 하고 다들 가까이 사니까 명절은 당일만 제대로 차례상 차리고 대화하면서 시간 보내고 나머지 쉬는 날은 자유. 그래도 빠지는 사람은 없어. 딱 하루잖아. 나는 그냥 엄마하고 둘이 지냈어. 그래? 원래 친척들 안 모여? 그보단 아빠 첫 제사라서 조용히 보내고 싶었어. 친척분들이 정말 고맙게도 이해한다고 이번엔 우리 둘이 제사 지내고 모이는 건 나중에 하라 그러더라고. 아, 아버님이 그 기일이 이쯤이었지? 정확히는 설날 당일이야.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까먹었구나. 생일은 몰라도 기일은 기억하기가 좀 어렵지. 그냥 설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기억하기 쉽지 않아? 내 머릿속 설날은 다른 이미지니까. 아무튼 아버님 제사가 설날 당일이란 건 그날 친정에서 보내야 된다는 거지?
아무래도 그렇지. 명절이어서 가는 게 아니고 아빠 기일 챙기려고 가는 거니까. 아빠가 돌아가신 게 고작 1년 전이라 엄마가 아직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 저번에 어머님 본 날 난 어머님이 정말 강한 분으로 보였는데 우리 엄마가 강한 사람인 건 맞아. 근데 아무리 강해도 남편이 함께 있지 않단 건 견디기 힘들지. 오전에 제사 지내고 오후에 시댁으로 오긴 힘들겠지. 적어도 앞으로 몇 년은 그럴 것 같아. 그날은 종일 아빠 얘기만 하고 아빠 생각만 하는 날이니까 엄마 혼자서 있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도 설날 당일이라 괜찮을지 모르겠네. 우린 명절에 무슨 이유가 있든지 당일 하루니까 모일 때 빠지는 사람이 없거든. 결혼하고 나면 너도 우리 식구니까. 이런 건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님께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낫겠지. 명절 직전에 얘기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 부모님이 우리가 사귀던 도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이미 날짜는 알고 계실 거야. 나하고는 다르게 꼼꼼한 성격이거든. 식 올리기 전에 따로 뵙고 말씀드려야겠네. 근데 진짜로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뭘? 아빠 제사 때문에 명절에 친정 가는 거? 음, 일단 이런 경우는 친척 중에 없었거든. 아무래도 결혼하기 힘들겠지? 농담 아니야. 다른 건 몰라도 아빠 기일에 제사 차리는 거 당연한 거고 그거 이해 못해주면 서로 평생 이해하지 못할 거라 너무 힘들기 뻔해. 아,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네. 난 제사에 대해서 감흥이 없어서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 너한테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구나. 응. 그러니까 시부모님께 결혼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 그럼 외식하게 만나자 하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로 하자. 그게 좋을 것 같아. 2개월 후. 결혼 준비로 한창 바쁠 텐데 함께 식사하자고 해서 놀랐단다. 결혼하고도 이렇게 자주 만날 거야. 내가 다른 집에서 산다고 남이 되는 건 아니잖아. 아유, 그래주면 우리야 너무 좋지. 솔직히 아들 얼굴 보기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 둘 다 본가에 자주 가기로 약속했잖아. 둘 다 외동이라서 부모님 외롭지 않게 하려면 꽤 바쁘게 살아야 될걸? 우리야 그래도 둘이니까 낫지. 사돈은 혼자라 더 힘들 것 같은데. 엄마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긴 해요. 근데 엄마 마음이 아주 편해지는 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 평생을 함께하던 짝이 없어진 건데 어디 편하게 살 수 있겠어. 나는 내가 떠나도 당신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데 아빠도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어요. 어떤 형태로 떠나든지 남는 사람은 힘들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건강 관리 좀 이제 제대로 해. 둘 중 한 명이라도 어디 아프면 힘들 거 아니야? 보험 있고 돈 있다고 괜찮은 거 아니야. 알았다. 올해 안에 엄마 데리고 가서 검진 제대로 할게. 검진은 정말 자주 할수록 좋더라고요. 아빠도 암 생기기 1년 전에 검진했을 땐 정말 깨끗한 상태였거든요. 암이 1년 만에 그렇게 심각하게 변할 수도 있는지 몰랐네. 병이란 게 그런가 봐요. 운 좋은 사람은 몇 년을 그대로 멋대로 살다가 생각나서 검진 한번 가봤는데 멀쩡하고, 운 나쁜 사람은 분명히 1년 전에 검진했는데 갑자기 병이 발견되고. 사돈이 잘 지냈으면 좋겠네. 계속 마음고생하며 세영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 생각해서라도 기운내서 잘 살아야지. 엄마도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고 있고요. 딸이 열심히 챙겨주니 사돈도 노력하는 게지. 그래서 미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빠 기일이 설날 당일이라서 그날에 시댁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명절에 다들 모일 텐데 그때마다 빠질라고? 이렇게 하루 내내 엄마와 함께 있는 건 당분간 몇 년만 그럴 테고 그 이후엔 제사 지내고 바로 시댁으로 이동할 생각이에요. 명절이 중요하나 기일이 더 중요하지. 추석에도 모이니까 그때 함께 지내면 되는 거고 사돈이 굉장히 힘들 텐데 든든한 딸이 있어서 다행이야. 참 날짜도 어디 설날 당일인지 몰라. 그러게요.
덕분에 아빠 좋아하는 거 시장에서 사서 상에 올려드리기 힘들어요. 당일에 문 닫는 가게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번에도 이틀 전에 먼저 사놨거든요. 아무튼 설날에 빠지는 게 미안해서 세영이가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래, 제자 지내면서 사돈 잘 챙기고. 아이 뭐, 내 기일 날짜 바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네. 이거 어떡하면 좋담? 1년 6개월 후. 바빠? 이것만 마무리하면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직원들 다 퇴근하고 우리만 남았어. 이 사람이 야근하고 직원들은 제 시간에 퇴근하는 게 낫지. 그게 반대인 회사는 별로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워낙 많이 당해봐서. 대신 당신 아내가 심심하게 기다리고 있잖아. 진짜로 얼마 안 남았어. 30분 이내에 끝나. 그니까 아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달라고 했잖아. 영원히 당신한테 도와달라 할 순 없잖아. 내가 알아서 잘해야지. 아휴, 당신이 이유 없이 나한테 일을 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뻣뻣하게 굴지 않아도 괜찮아. 어차피 부부인데 같이 일하면 좋지. 그래도 내가 사장인데 일은 제대로 해야지. 뭐,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사장으로서의 마음가짐은 합격이네. 내 회사나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다른 직원들도 부지런히 일할 거고. 그래도 난 당신이 나한테 좀 기대도 좋고 일찍 퇴근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싶어. 퇴근하고 나면 다음날 출근하기 전까지 쭉 함께 있잖아. 피곤해서 뭐 하는 것도 없이 밥 먹고 잠만 자니까 그렇지. 원래 다들 그러고 살지 않나? 그나마 회사 같아서 얼굴 자주 보는 게 어디야? 당신은 아쉬운 게 없나 보네. 난 우리 거리가 멀어진 건 아닌지 걱정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시간 지나면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최대한 당신이랑 함께 알콩달콩 지내고 싶다고. 그럴 시기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혼이잖아. 그럴 시기 맞지? 난 연애 때까지라고 생각해. 결혼 후에는 현실에 충실해야지. 현실에 충실하겠다고 부부 사이가 이렇게 밋밋할 필요는 없잖아. 난 욕심이 많아서 말이야. 당신은 아내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좋은 거잖아. 그치만 난 현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감정 같은 것들도 말이야. 언젠가 한가해지는 날, 그때 시간 많이 보내면 되지. 설마, 나이 다 먹고 은퇴하고 그러자고? 그 정도까진 아니어도 50대까지는 일하고 돈 버는데 집중해야지. 난 돈 좀 덜 모아도 되니까 당신하고 조금이라도 인생을 즐기고 살고 싶어. 나는 지금이 즐기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도 내 아내인 당신이 그걸 방해하진 않겠지? 좋아하는 만큼 배려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건 사실이지만 나 외로운 것도 좀 배려해주면 안 돼? 외로움 정도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잖아. 너무 나한테만 매달리지 마. 난 현실이 중요한 사람이야. 감정적 이유로 일 미루는 거 정말 싫으니까. 3주 후. 아유,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딱히 살이 빠지진 않았는데. 무슨 소리야. 얼굴 살이 이렇게 줄었는데 회사 운영하는 거 힘들어?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혹시 며느리가 밥 안 챙겨주니? 저희 퇴근하고 저녁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설마 배달만 시켜서 먹는 거 아니지? 그렇게 계속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서 되도록 반찬만 시켜 먹고 있어요. 반찬을 시켜? 그거 만드는 게 뭐가 어렵다고? 시간 좀만 내면 충분히 하지. 밖에서 파는 반찬 맛없고 비싸기만 해. 조미료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난 직장 다니면서 매일 우리 가족 아침밥 먹이고 네 소풍날 도시락까지 다 싸서 보냈어.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네. 매일 아침을 먹긴 했네. 그게 무슨 의미니? 혹시 아침 안 먹어? 아니 먹긴 먹어. 적당히 시리얼이나 빵, 우유나 커피 이런 거? 세상에 아침에 밥 아니면 안 먹는 네가 왜 그러고 있어? 며느리가 아침 차려주는 거 귀찮다고 싫다 그러니? 저는 남편이 말을 안 해서 아침에 간단하게 먹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 성격 알면서 그러면 안 되지.
병호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먼저 얘기하지 않으니까 네가 알아서 물어봤어야지. 아침에 밥 먹어야 되는 줄 진짜로 몰랐네. 아무거나 먹어도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 아빠나 너나 아침에 국 없으면 밥도 안 먹으면서. 그럼 말 좀 해주지 그랬어. 여태까지 억지로 먹고 있는지 몰랐어. 앞으로는 표정 같은 거 잘 봐서 네가 먼저 물어보렴. 내 아들이지만 왜 저렇게까지 싫은 거 표현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내 기분이 별로라고 남한테도 그럴 이유는 없잖아. 그렇다고 모든 걸 참고 살면 안 되지. 이렇게라도 알게 됐으니까 내가 아침은 밥 먹을 수 있게 해줄게. 자기 전에 국 끓여 놓으면 아침에 금방 차려 먹을 수 있을 거야. 아휴,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아놓고서는 자기 남편이 냉장고에 한번 들어간 국은 입도 안 되는 걸 몰라. 여태까지 식사에 불만이 있던 적이 없어서 정말로 몰랐던 것뿐이에요. 이제 알게 됐으니 되도록 남편이 원하는 쪽으로 바꿀게요. 내가 답답해서 못 살아. 한쪽은 말을 안 하고 한쪽은 눈치가 없고 어쩜 좋니? 그럼 불만 없으면 적당히 사는 게 최고야. 그래도 지금은 나만 있는 상황이니까 괜찮지. 설날에 다들 모였을 때 이런 거 티내지 말고 얌전히 있으렴.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저 설날에는 친정에 가는데요. 이번 설날에 또 갈 거니? 제가 설날이라서 친정에 가는 게 아니고 아빠 기일이라서 제사 지내러 가요. 어머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결혼하고 한번 다녀왔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원래 설날에는 친정에 가기로 했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명절 때 자리 비우려고? 그래도 남편은 설 전날부터 여기 와 있어서 괜찮을 걸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설 다음날은 이쪽으로 오고요. 나이 친척들이 모이는 거는 당일이잖아. 너도 명절을 같이 보내려고 노력해야지. 추석은 거의 여기서 보내고 하루 이틀만 친정에 가는걸요. 제가 이유도 없이 친정에 가는 것도 아니고 시댁은 남편도 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시고 이 며느리가 언제까지 집안 행사에 빠질 거냐 소리잖아. 제가 다른 날은 다 어머님하고 남편 의견 따르잖아요. 아빠 기일 딱 하루만 다녀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인가요? 그러는 너도 아무리 기일이 그날이라고 해도 하루쯤 제사 미루면 안 되는 거니? 돌아가신 날보다 늦게 제사를 지내라고요? 아니면 미리 지내던가. 이렇게 시댁 행사 계속 빠지는 건 말이 안 되지. 혹시 일하기 싫어서 핑계대고 빠지는 거 아니야? 제사도 지낸 적 없고?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 아버지 제사 이제 3번째 챙기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선 고작 2번째고요. 제사 지냈는지 의심스러우면 제가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솔직히 말해서 난 네가 왜 제사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죽은 사람 생일 하루 챙긴다고 뭔 의미가 있니? 살아있는 지금 친척들한테 잘해야지. 그 기일 단 하루 챙기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왜 하필 설날 당일인데? 다른 날이면 이런 일 없잖아. 그럼 아빠가 일부러 설날에 돌아가셨겠어요? 고인 모독하는 말 좀 적당히 하세요.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빠 제사 지내는 걸로 뭐라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언제 모독을 했다 그래. 또 하나 마음 편하고 싶어서 제사 지내려 가고 남은 친인척들 불편해지는 거 상관없니? 네 기분만 중요해. 제가 기분 좋자고 제사 지내요? 소중한 아빠니까 이거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 전에 분명히 저 말씀드렸고 괜찮다고 하셨어요.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건데요? 그때 괜찮다고 말한 건 내가 아니야. 나 긍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 그리고 눈치 없게 네가 계속 가는 것도 있고.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내가 잘못한 것 같구나. 애초에 내가 너의 결혼을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 건데. 진심이세요? 그럼 농담으로 이런 말 하겠니? 아빠 제사 하나 챙긴다고 이런 소리까지 들을 줄은 정말로 몰랐죠.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날 밤. 진짜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 명절에 당신 없으면 말이 많아서 그래. 엄마도 솔직히 좀 지겹겠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유 없이 친정 가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 얘기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하시고. 나도 그날 다시 떠올려 봤는데 엄마 딱히 대답한 적이 없더라고. 아빠만 알겠다고 했지
엄마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게 이해했단 말이잖아. 엄마 머릿속에선 아닐 수도 있지. 당신까지 왜 이래? 당신한테도 기일 챙기는 거 괜찮다는 약속 받고서 결혼한 거잖아. 나는 이쪽이고 저쪽이고 별로 상관없어. 근데 엄마가 저 정도로 간절한데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안 돼? 친척들 모이는 거하고 아빠 기일 챙기는 거하고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심지어 나는 추석 때 친정 거의 안 가다시피 하면서 시댁에 있어. 나도 최대한 노력했잖아. 그것처럼 설에도 함께 있고 싶은 거지, 엄마는. 그러니까 그게 왜 기일 챙기는 거보다 중요하냐고. 당신한테는 아빠지만 엄마한테는 그냥 사돈일 뿐이잖아. 당신만큼 장인어른 제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어렵지. 지금 그런 소리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난 궁금한 게 말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분란 일으키면서 장인어른 기일 챙길 거야? 매번 이렇게 싸우면서 고집 부리고 기일 챙기는 걸 몇 년이나 더 할 거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나도 몇 년이나 이 귀찮은 언쟁을 지켜야 되는지 미리 알고 싶어서. 원래 모르고 맞는 것보다 알고 맞는 게 더 낫대잖아. 당신도 내가 아빠 기일 챙기는 마음 따윈 모르는구나. 물론 슬프고 힘들겠지. 근데 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공감하겠어. 그래서 당신한텐 내가 아빠 기일 챙기는 게 큰 의미가 없으니 당신 엄마가 원하는 거나 들어줬으면 좋겠고. 썩 문장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런 의미가 맞긴 해. 내가 생각할 땐 그냥 기일에 제사 안 지내면 다 해결될 문제로 보이거든. 기일을 챙기지 말라고? 돌아가신 날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 안 돼. 평일이었으면 연차까지 쓰면서 빠졌을 게 뻔해 보이기도 하고. 아, 다른 날짜에서도 기일은 챙기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한다는 거네. 그냥 시간 있을 때 봉헌당 적당히 다녀오면 되는 거잖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나 지금 당신이 한 말들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면이 예민하단 말이야. 좀 편하게 쉬자. 기일 맞춘다고 굳이 설날에 친정 가서 분란 일으키지 말고 살아있는 엄마 소원이나 좀 들어줘. 더 이상 할 얘기 없을 것 같아. 당신이 오늘 한 모든 말들 진심이라고 생각할게. 열흘 후. 도대체 언제까지 나 무시하고 다닐 건데? 내가 잘못한 거라도 있어? 잘못한 거 아주 많지. 그냥 무시만 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 아니, 직원들이 계속 우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 솔직히 이러고 있는 거 회사에 나쁜 영향만 끼친다고. 차라리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하든가. 왜? 난 이러고 싶어. 난 싫어. 진짜로 부끄럽게 왜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정확히는 널 보는 시선이 이상할 것 같아서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나 어떻게 보든지 아무 상관 없잖아. 왜 상관이 없어? 이거 내 아는데? 아, 언제부터 날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했다 그래. 그냥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그니까 당신이 일을 안 해서 해달라고 지금 따라다니는 거잖아. 시장이면 알아서 해. 원래도 알아서 하고 싶은데 내가 참견하는 거였다며.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지. 아님 원래 내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 이기는 척 도와주는 손길 붙잡았던 거야? 그게 진짜면 넌 한심하다 못해. 제 위치 하나 못 지키는 인간이지. 이 일은 나뿐만 아니고 회사 전체 문제가 걸린 거야. 당신한테도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보라니까? 언제까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 건데? 지금 이대로 회사 망해도 상관없단 소리야. 비유가 아주 극단적이네. 안 그럼 당신이 내 말이 듣지를 않으니까. 어, 상관없어. 나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제발 이유라도 알려줘. 너하고 내 시댁 식구들이 내 아버지 기일도 못 챙기게 하는 것 때문에 그런다. 왜? 아, 이런 개인적인 일은 둘이 있을 때 조용히 얘기하면 안 될까? 넌 네가 문제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의견 실컷 들을 수 있는 사무실에서 한번 대화해보자고. 남들이 끼어들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치면 너랑 네 엄마는 내 아빠 기일에 대해 참견해도 됐니? 너가 기일 챙기지 말래. 너하고 시어머니란 인간이 아빠 기일에 친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크게 말하냐고. 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둘이나 이상한 사람 만드는데 남들 의견이라도 들어봐야 내가 속이 시원하지. 진짜로.
난 기일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 된 것뿐이야. 남들한테 잘잘못을 물어본 게 아니었다고. 아,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줄은 알고 있다? 남들이야 다들 내가 문제라고 하겠지. 근데 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라고. 1차적으로 이건 기일에 대해서 내가 이상한 집착을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누구나 기일을 지키려고 해. 단순히 돌아가신 날이 아닌 그분을 생각하면 남은 사람들이 서로 추억을 나누고 아픈 곳을 서로 감싸주는 날이니까. 근데 그것보다 그깟 친척 모임이 중요해? 그러니까 그거 아무 날이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어, 친척 모임도 명절 말고 아무 날에나 모여도 똑같지. 명절에 친척 모이는 게 다른 날 모이는 거하고 의미가 같아? 나도 똑같이 말할게. 기일 말고 다른 날 아빠 챙기면 그게 같은 의미일 것 같아? 이미 돌아가신 분하고 살아계시는 친척 중 누가 중요하냐고. 저, 이 정도면 제가 한 대 후려쳐도 되죠? 네, 지금 고기 끄덕여주신 분들 감사해요. 야, 이 개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너, 너 지금 미쳤어? 회사 이 새끼 무슨 짓이야? 야, 말은 똑바로 해라. 여기가 네 회사냐? 엄밀히 말하면 내 회사지. 네가 사장 되면 어떻게든 회사 키울 수 있다고 허울뿐인 자리라도 좋으니 달래매. 그래서 바지 사장 자리 줬더니 지가 회사 주인인 줄 아네? 아니, 나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하는 거하고 잘하는 건 다르더라. 어떻게 반년 동안 여태까지 내가 쌓아둔 거 웬 발전한 게 없어. 유지라서 해서 다행이지. 내리막 탔으면 너 나한테 죽었어. 알아? 지금 집안 문제로 나한테 이렇게 오만하게 구는 거야? 오만한 건 너지. 내 아빠 길 내가 챙기겠다는데 남인 너랑 네 엄마는 왜 이렇게 잔말이 많아? 그리고 네가 진짜 사장이 된 줄 아는 것 같은데 나 분명히 너한테 회사 준다고 안 했어. 사장 자리 체험이나 해보란 거였지? 지금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사장으로 일하면 내 회사지. 그래서 뭐? 너희 엄마도 상견례 때 똑바로 대답 안 했으니까 아빠 길 챙기는 거 반대하는 게 정당하다며. 나도 네가 사장 자리 달라고 했을 때 자리만 준다고 했지. 회사를 준다고는 한마디도 안 했어. 네 멋대로 생각한 거지. 누구라도 사장 자리에 앉으면 회사를 넘기는 걸로 알지. 그건 네 생각이고 넌 남도 자신도 네 기준으로만 생각하는구나. 하긴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5년도 안 된 아버지 기일 챙기는 걸 유난이라고 여기지. 그,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오, 이제야 다른 사람들 시선이 좀 느껴지나 봐?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겠네.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뀌었다면 자신 있게 말해봐. 살아있는 친척들 모이는 자리가 중요하니까 죽은 내 아빠 제사상 차리러 친정 가지 말라고 말이야.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잘못했어. 됐냐? 뭘 잘못했는데? 진짜 혼자 가겠네. 장미도는 기회 관련해서 내 입으로 떠든 거 다 잘못했다고. 이런 속이 좀 시원해. 이런 답이 듣고 싶어서 회사에서 분탕 친 거야. 부끄럽지도 않아. 직원들이 흥미진진하게 일 안 하고 우리 구경하느라 재밌지. 사실 이러기 전에 직원들한테 팝콘 돌리려다 말했다니까. 방금 무슨 분 누구세요? 나랑 유머 코드가 좀 맞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이제 된 거지? 되긴 뭐가 돼. 너한테 사과받는다고 내 맘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똑같이 입방 정던 네 엄마는 아직 나한테 사과 안 했잖아. 그럼 엄마도 나처럼 만들 거란 소리야? 필요하다면? 되도록 조용히 와서 제대로 사과나 했으면 좋겠지만 너처럼 질질 끌면서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텐 그러지 마. 엄마 진짜 나쁜 의도 따윈 없었어. 너하고 똑같은 의견인데 그게 나쁜 의도 없이 말했다고? 그럼 아예 말을 못하게 입을 꿰매놔야겠네. 나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겠어.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막말이야? 애초에 결혼하는 걸 막았어야 된다 사람한테 뭘 바라겠어. 아무튼 나 너하고 끝이고 물론 너도 이 회사하고 끝이야.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왜 말이 안 돼? 너하고 나 이혼하는 거고 나는 허울뿐인 사장 자리도 빼앗기고 그냥 달리는 거야. 나한테 징징거리면 진짜 죽는다. 너하고 너희 엄마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네 엄마 치맛자락 자꾸 징징거려 이 자식아. 2시간 후. 아, 여기가 학교냐? 부모님 모셔와서 해결하려고? 네가 나만 잘못한 거 아니라며. 도대체 별것도 아닌 걸로 이게 뭔 난리야.
아, 며느리야. 네? 사실 내가 바쁘기도 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잘 몰라. 아니, 정확히는 내 아내와 아들이 벌이는 일들이 지긋지긋해서 신경 끈 게 있지. 항상 문제의 상황에 아버님이 왜 없었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리고 저들이 일부러 나 없을 때만 사고를 치기도 하지. 암튼 난 네 입으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듣고 싶구나. 간단해요. 결혼하기 전에 약속한 걸 어머님도 남편도 지키지 않겠다고 해요. 어떤 약속 말이니? 설날이 저한텐 아버지 기일이니 그땐 친정에 가겠다고 미리 말했잖아요. 어머니, 아버님, 심지어 남편까지 그러라 했던 거 말이에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설마 둘이 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 네, 맞아요. 아, 잠시만 기다려주겠니? 저 시간 많아서 괜찮아요. 그래, 고맙구나. 아니, 여보, 그때 잘 생각해봐. 당신만 알겠다고 했지 나하고 아들은 동의한 적 없어. 그렇다고 사돈 제사도 못 지내게 만드는 게 정상이야. 그게 뭐가 중요한데. 어차피 죽은 사람인데 제사가 무슨 소용이야. 그럼 당신은 자리상 왜 차려? 어차피 조상님들 다 죽었는데 어디 뭘 바라고 상 차리고 있냔 말이야. 난 당신 집안 조상님들 차례 지내는 거잖아. 꼭 그렇게 말해야 돼? 나 애초부터 허례허식 다 없애고 싶으니 안 하겠다고 했어. 그 고집 부려서 여태까지 차례 지내고 친척들 다 집에 모이게 하는 거 당신이잖아. 아빠, 당연히 엄마는 아빠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 하고 싶지 않다니까. 명절 같은 건 그냥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만 지 수십 년째야. 무시하는 건 네 엄마고. 근데 너조차 엄마랑 같은 생각이냐? 아니, 당신 잘 되라고 지내는 제사야. 당신 위해서 모이라고 한 친척이고. 근데 왜 그렇게 말해? 나 한 번도 그런 거 바란 적이 없으니까. 난 친척 관계여도 생일에 만나서 밥 먹고 그것도 귀찮으면 건너뛰어도 돼. 이렇게 명절 때 바글바글 모이는 거 싫어한다고.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말대로 그 제사 아빠 위해서 하는 거잖아. 날 위해서. 라는 말이 붙으면 내가 싫다는 거 해도 되는 정당성이 생겨? 그놈의 지긋지긋한 제사 내 손에서 끊어버리려 했어. 근데 왜 둘이 그거 지내겠다고 난리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해? 난 좋은 의도로 했어. 좋은 의도로 할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았어야지.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당사자가 싫어하면 그거 그냥 자기 만족이야. 당신 좋아서 하는 거라고. 친척들 모이는 것도 싫다고? 정확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내가 첫째 아내가 맏며느리니 반박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모이는 게지. 그리고 그 자리가 중요하다면서 참여하지 않는 저를 비난한 거군요. 만약에 정말로 명절에 차례 지내는 게 중요하고 친척들 모이는 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쳐. 그래도 며느리가 사돈길 챙기는 거 막는 건 제정신이 아니지. 아, 그래도 한 분이라도 말이 통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뭐? 죽은 사람 챙기는 것보다 살아있는 친척부터 챙기라고. 그럼 죽은 조상님들 도대체 왜 챙기는데? 아, 그거하고 그거가 같아. 난 집안에 도움되길 바라는 거고 그냥 지 아빠만 소중해서 이기적으로 구는 거잖아. 일단 당신이 차례상에 트러플을 올리든 부하그를 올리든 집안에 도움될 거 하나도 없으니 내려쳐. 앞으로 상처 있는 거 발견하면 엎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아니 그게 뭔 말이야? 왜 그래? 당신 이런 사람 아니잖아. 여태까지 며칠 귀찮고 많이 가냐 냅뒀지. 근데 며느리한테 이런 짓을 저질러. 아들 너도 똑같아. 사람 펼치고 있는 인간들이 그딴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아빠 나하고 엄마가 잘못했단 말이야? 아, 뭔 상황이든지 일단 지 가족부터 편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며느리도 가족이라서 편들었는데 문제 있니? 아니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 아는 솔직히 남이고. 아까는 가족이니까 친척 모임에 빠지면 안 된다더니 이번엔 남이라고 하네. 결론적으로는 내 상황, 내 기분은 관심 없고 시댁을 위해서 한번 바쳐라. 그래, 그런 생각인 것 같구나. 차라리 돈 문제나 이런 거였으면 이 정도로 화 안 났어. 어떻게 가족을... 그것도 내 아빠를 들먹이면서 모욕적인 말까지 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진짜 설날 하루 양보하란 걸로 이렇게까지 구는 것도 대단하다. 나도 동감해. 그 하루만 내 맘대로 하겠다고 약속까지 받아냈는데 이제 와서 말 바꾸며 시댁에 충성하려고 말하다니 대단한 수준을 넘어서 인간의 영역은 아닌 것 같네. 저게 어디서 어른들한테 막말이야. 어른들은 아니고 한 사람이요? 아버님께 말한 건 아니라서요. 거기 어른 하나하고
그 엄마 치맛자락 잡고 있는 애 하나한테 한 말이니까요. 그래, 이혼해. 어디 돈 한 푼 없이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잠깐만. 난 문제 해결하고 싶다고 엄마 아빠 오라고 한 거잖아. 왜 갑자기 이혼하라고 해? 이혼 너무 하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꽤 필요하더라고요. 뭐 그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건 다 정리해야죠. 아니 아들, 저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그래. 저런 앤 고쳐서 못 써. 맞아요. 어머님하고 남편이 백날 제 생각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아니 그래도 이혼은 좀 아니지. 설날 하루 때문에 이혼하자고? 그 하루만이 아니고 그냥 싹 다 문제야. 거기다 약속까지 안 지키는 사기꾼 모자하고 미쳤다고 가족하니? 사기꾼이래니? 애초에 나 그런 약속을 안 했다니까. 이건 또 뭔 소리냐? 상견례 양해 구하니까 아버님이 알겠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은 별 수 없지라고 했을 뿐이라 약속을 한 적이 없다 그러네요. 당신 나중에 따로 봐. 그래서 이혼할 테니 아들을 회사에서 자르겠단 말이지. 네, 그래야죠. 아니 네가 뭐라고 우리 아들을 자른다니 만다니 소리라고 있어. 너 뭐 망상병이라도 있니? 엄마 잠깐만. 나 좀 적당히 해. 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라 해. 얜 또 왜 이래. 네가 손해볼 거 없잖아. 좀 당당하게 굴어. 근데 아버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알게 됐구나. 그리고 회사를 차렸다 하지 않고 사장 자리에 앉게 됐다 표현했는데도 못 알아들은 사람이 바보지. 대체 뭐가 문제인데 나들 나만 빼놓고 난리야? 어머님 아들, 회사 차릴 만한 돈도 재능도 없어요. 그냥 사장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고 해서 제 회사의 제자리 말 그대로 앉아만 보라고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우리 아들이 잘났으니 회사 차려서 사장하는 건데. 2년 만에 어머님 아들이 이만한 회사를 차리고 성공했다고요? 어머님 아들이 엄청나게 머리가 좋다 가정해도 이건 불가능하죠. 아버님이 사업하시는데 모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좀 웃기네? 내가 말했잖니. 아내하고 아들 신경 안 쓰고 산다고. 그래가 알려준 것도 없지. 아무튼 자르는 건 사장 자연히 네 마음대로 하렴. 저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질문이 무례할 수 있지만 아버님은 어머님과 남편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보기도 쉽고 현실에 순응하게 돼. 그리고 함께 살며 쌓인 미운 정도 정이라고 무시를 못하겠더라.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넌 아직 젊지 않니? 꼭 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노력하지 마. 다른 길도 세상엔 참 많아. 이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들이 직장에서 잘리고 이혼할 건데 괜찮으신 거죠? 이 상황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말리면 그놈도 비정상이지. 아무튼 아내가 한 말 중에 딱 하나 나도 공감이 되는구나. 어떤 건데요? 애초에 너희 결혼을 못하게 막았어야 됐는데 아들이 결혼하면 둘이 바뀔 거라고 기대한 내가 잘못이었지. 아니에요. 저도 결혼하겠다고 고집부린 건 사실이니까요. 일단 아들하고 아는 내가 데려가마. 회사 처리든 이혼이든 빨리 해치워버리렴. 안 그럼 시간 낭비야. 다시 사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래. 누구 맘대로 이혼해. 내가 해줄 것 같아? 내 아들이 사장으로 일했으면 내 아들 회사잖아. 이 사기구나. 아휴. 여러모로 미안하다. 이날 이후로 네 눈에 띄는 일 없도록 해놈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내 가족들이지만 상대하기 참 힘들었지. 말로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래도 미안하다. 이젠 정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구나. 네, 꼭 그럴게요. 이혼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회사는 뭐 명의를 준 것도 아니고 직급을 제대로 준 것도 아니어서 복잡한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반년 동안 제대로 이룬 게 하나도 없어서 정당하게 쫓아낼 수 있었죠. 시아버지는 이번 일이 계기가 됐는지 결국 이혼하셨더라고요. 시모는 그 나이까지 직장을 안 다닌 것도 문제지만 성격이 가장 문제인가 봐요. 월급이 정말 적은 알바도 제대로 못 구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실질적으로 자기 재산이란 게 없습니다. 그나마 모은 돈으로 결혼한 건데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까지 냈으니 그냥 쪽박이죠 뭐. 시아버지 회사에 가서 일자리 달라고 했다가 쫓겨났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지금 허름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으로 살고 있나 봐요.
둘 다 돈 버는 재주가 지지리도 없는지 상황이 나아지긴 힘들 것 같네요. 아버지의 기일에는 여전히 제사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하고는 다르게 그냥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하고 음료수만 간단하게 차려요. 그리고 아빠에 대한 얘기를 엄마하고 도란도란 나눕니다. 이게 엄마와 제가 아빠와 서서히 이별하는 방식인가 봐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어머니랑 전 남편이 얼마나 더 망할지 궁금하네요.